전 세계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린 뉴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요. 기업들도 나름대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전체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화학, 또 철강, 시멘트와 같은 이른바 중공업 분야의 경우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중공업의 경우에 자본 집약적인 데다가 한번 설치하면 오랜 기간 이용하는 생산 설비들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아무리 혁신적인 탄소 저감 기술이라 할지라도 빠르게 탄소를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유럽 등이 적용하려는 탄소 국경세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서 또 한 가지 걱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탄소 국경세가 우리 경제에 얼마큼 영향을 줄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중공업 분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탄소를 줄이기 어려운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이제 국제에너지기구가 대표적으로 이제 탄소 배출원으로 꼽히는 철강업의 고로나 시멘트업의 가마와 같은 경우 한번 설치되면 약 40년간 가동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40년을 모두 채우기 전에 설치 25년 후에 한 차례 개보수를 거치는데 바로 이 25년째 개보수가 중공업의 탄소 중립 상태를 가를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국제에너지기구는 기회의 문은 지금부터 2030년까지만 열려 있다. 이 기회의 문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전체 산업에서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현재 70% 가까운 수준에서 2050년에는 30%까지 낮아져야 하고요. 전기의 비중은 현재 20%에서 45%까지 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공업의 3대 화학이죠. 3대 아주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학이라든가 철강 또 시멘트 분야는 2030년까지 제품의 80%가량이 기존의 생산 방식대로 만들어지겠지만 2050년엔 대부분의 생산량이 수소 기반 혹은 신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탄소 중립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가 외국에 좀 많이 의존하고 있는 그런 경제 체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내 산업에서는 화력 발전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린피스의 의뢰로 한영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니까 말이죠. 한국 제조업에 주의가 필요한데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무역 환경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다고 해요. 보고서는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9년 GDP에서 전 세계 수출 비중이 평균 약 30%인데 한국은 약 40% 정도가 된다. 또 무역 의존도는 G20 국가 중 2위이고 60% 이상으로 높다고 밝히면서 한국 경제는 타국의 규제 및 정책 변화에 따라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바로 미국과 유럽 연합의 탄소 국경세에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당장 7월 14일에 미국 민주당 상원은 약 4천조 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 규모를 합의하며 탄소 집약적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 국경세 방안을 포함을 시켰고요. 같은 날이었죠.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내놓은 탄소 국경 조정제도 초안과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유럽의 경우에 머지않아서 탄소 국경세라는 게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산업에 영향이 굉장히 크겠어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당장 굉장히 정말 비상이 걸린 것은 아무래도 그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업계죠. 고로를 사용하는 철강 회사들은 주 원료로 석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요. 철강산업 탄소 배출량 국내 전체 17%가량을 차지합니다. 포스코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탄소 배출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50% 등 감축한다는 계획을 작년에 내놓긴 했는데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세 스케줄보다는 늦습니다. 유럽연합 탄소 국경세는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5개 분야에 2023년부터 3년간 과도기를 거친 다음에 2026년에 전면 도입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철을 생산하는 수소환원제철 공법을 연구 개발 중에는 있는데 중장기 과제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현장에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탄소 국경세가 시행되는 5년 뒤부터는 유럽의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등을 수출하려면 탄소 국경 조정제도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탄소 배출량이 많을수록 구입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대경책정책연구원은 비금속 광물 및 제1차 철강 제품에 탄소 국경세가 부과될 경우 수출이 2020년 대비 11.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을 했고요. 예. 전국 경제인 연합회는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부담해야 할 탄소 국경세가 3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철강, 화학, 시멘트 외에 자동차의 친환경차 전환도 아주 시급한데요. 현대차와 기아의 유럽 친환경차 수출 비중은 지난해 기준 11% 정도인데 친환경차 수출이 미약한 르노, 삼성이나 쌍용차, 한국 GM 등은 설 자리가 상당히 좁아졌다는 분석이기도 하죠. 그리고 화석연료 사용이 많은 항공업계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지속가능 항공연료 사용으로 인해서 수천억 원의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탄소 국경세는 어떻게 보면 큰 파도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노력이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탄소 국경세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